안녕하세요. 저는 두루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이고요. 마음을 기록하는 작가라고 대체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독립출판을 하고 있고요. 개띠랑 유니버스라는 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의 대표 부서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책인 어느 날 문득 잘 살고 싶어졌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조금 마음이 많이 힘들 때 했던 기록들을 모아서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우울의 바깥을 향하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첫 번째 책을 만들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만든 책인데요. 그 1년 사이에 마음이 좀 괜찮아지면서 그때를 거쳐온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제가 첫 번째 책을 만들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제목처럼 우울의 바깥을 향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제 신간 불안과 밤산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제가 두 번째 책을 낸 이후에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흐른 시점에서 나온 책인데요. 제가 현재를 조금 더 집중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책을 냈을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괜찮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잘 담겨져 있는 책들입니다. 제 책 속에 있는 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책 속에 있는 에피소드들은 대체로 좀 제가 회사에 있는 이야기들과 그리고 그 회사를 좀 그만두는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 관계자한테 말을 하는 과정, 그리고 그만 정리하고 나오는 과정들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져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너 그 회사 다니는데 뭐가 그렇게 힘드냐? 아니 나는 너처럼 그렇게 힘든 사람은 또 처음 본다 라는 회사 동료의 말도 많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해 자체를 제가 못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때 당시의 마음이 고스란히 잘 담겨져 있다는 특징이 좀 있습니다. 불안과 밤산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현재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의 생각을 많이 담았고요. 첫 번째 책은 제가 늘 설명을 드리는데 좀 문체가 투박해요. 왜냐면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 때 썼던 글이다 보니까 어설프고 문장이 조금 다듬어져 있지 않고 또 읽을 때 좀 약간 너무 감정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좋다고 또 설명을 드려요. 제가 힘들었던 그때에 진심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특징이 있고요. 불안과 밤산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다듬어진 문장이라고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정리를 하면서도 그때는 정말 힘든 마음을 쏟아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 저의 신간에는 조금 더 정돈된 마음을 많이 가지고 썼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글을 어떻게 쓰게 됐냐면 제가 원래 회사를 다녔었어요. 근데 그때 회사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마도 그게 저한테는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그걸 몰랐었어요. 단지 제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좀 거부당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었던 시기에 어느 날 문득 퇴근하는 길에 문방구를 들러서 연필, 지우개, 노트, 연필깎이 이런 거를 다 사가지고 집에 돌아갔어요. 그래서 엎드려서 그날 새벽까지 떠도는 생각들이나 마음들, 미운 사람들 그런 것들을 쭉 적어 나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처음 글을 썼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단순히 단어의 나열 정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힘들다, 죽겠다, 그만하고 싶다. 문장이라고 할 수도 없는 키워드 나열 수준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일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글이라는 게 나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여러 가지 썼던 글들을 모아서 첫 번째 책을 만들게 됐어요. 그때를 시작으로 이 일이 나한테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 책을 좋아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업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체로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아무래도 쓰다 보니까 이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초안이라고 하죠. 글을 그렇게 써내면 되게 감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좀 쏟아내는 형태의 기록을 통해서 제가 마음을 많이 정돈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런 기록들이 좀 많이 쌓여 있거든요. 책에 실을 때는 좀 정리를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읽어주시는 분들은 공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겪었으니까 이걸 봤을 때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느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처음 이 책을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래서 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글을 쓸 때는 그냥 감정을 좀 이렇게 내뱉는 느낌이 아니고
대체로 좀 그런 감정을 조금 담담하게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글을 봐주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힘든 이야기를 하는데도 담담해서 좋다. 제가 좀 그렇게 정리를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울과 불안이라는 주제 자체가 조금 무겁다 보니까 오히려 글은 조금 더 가볍게 써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도서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제가 책 설명을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그 중에서도 불안과 밤산책 제가 설명을 드린 분이 계신데요. 이 제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불안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지만 이 불안과 천천히 걷는 마음으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우시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근데 일단은 아는 척을 하진 않았어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시죠? 라고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제목이 참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정말 고심해서 쓴 책이고 고심해서 지은 제목인데 그걸 또 공감해 주시고 또 위로가 되었던 느낌이 좀 저는 들어서 그게 저한테는 좀 굉장히 큰 울림이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리고 제 첫 번째 책에 대한 또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제 첫 번째 책이 우울과 불안에 대한 이야기가 좀 깊게 담겨져 있다 보니까 좀 우울한 그리고 불안한 분들이 많이 읽고 나서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저는 첫 번째 책을 제가 살려고 썼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나라도 들어줘야겠다 해서 글을 계속 썼던 걸 모아서 만든 책이었는데 그걸 보고 누군가는 또 위로를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저한테는 내가 쓰길 잘했다. 앞으로도 계속 써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를 위해서도 쓰지만 내 주변에 있는 그리고 내가 아직 만나지 못한 마음이 많은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계속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마음이 조금 많이 힘들었던 때를 거쳐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를 이 우울과 불안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 우울과 불안한 마음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마 한두 번 정도는 더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있어서 내보내지 못한 마음, 남은 마음들을 조금 책으로 또 만들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또 팀원들이랑 협업을 좀 해보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제가 쓰는 글들이 느낌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팀원들은 또 각자의 색채가 다 있어서 그분들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우울과 불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맞서고 있는지 종종 질문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 불안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도 불안하다. 하지만 이 불안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려고 한다. 이 불안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 우울과 불안이라는 건 아마 평생 함께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그냥 같이 살아야 되는 친구, 가족, 어떤 존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없앤다, 어떻게 맞선다 라기보다는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고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글쓰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 이 글쓰기라는 게 내 삶을 조금 더 내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고 그리고 이런 힘든 마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큰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 내 안에 다 힘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힘을 아직은 발견을 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불안하고 이 삶이 조금 힘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쓰거든요. 그러면 이 내 안에 있는 힘이 이렇게 자꾸 나오더라고요.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고 내일을 살아가게 되고 한 달을 살아가게 되고 1년을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걸 가능하게 해주는 글쓰기가 이제는 삶이 되었고 일이 되었고 살아가게 하는 삶을 향하게 하는 존재가 된 것 같습니다. 쓰기를 고민하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방에서 9월에 작가 기획전을 할 때 당신도 썼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썼던 글이 있습니다. 저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잘 써서 쓰는 게 절대 아니고 좋아서 쓴다고 할 수도 없고요. 쓸 수밖에 없으니까 쓰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우울하고 불안한 마음을 조금 정돈하는데 저는 이 글쓰기가 큰 힘이 되어서 쓰다 보니까 책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를 보고 용기를 얻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